비트마인의 핵심 전략 같은 경우는 더 알케미 오브 5%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의 공급량의 5%를 확보한다 라는 이제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을 실행한 지 한 7개월 만에 이 목표의 한 68%를 달행했다 라고 이제 발표가 된 게 2026년 주주총회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더리움 유통량의 한 3.5%를 비트마인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일부를 보유는 하고 있지만은 투자받은 자금을 동원해서 사는 것은 이더리움이 단일한 기업이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상국입니다. 네, 다들 오늘도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또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이더리움 대전환, 비트코인 없이도 충분한가라는 내용이고요. 스마트 컨트랙트의 제왕이다 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죠. 이더리움이 단독 투자의 실익과 전략 분석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없이 이더리움만 투자해도 될까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목차가 있는데 이더리움만 투자하는 투자자가 존재는 하는가 주변 사례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만 단독 투자했을 때 이더리움만 몰빵 투자하는 거죠. 100% 투자했을 때 구조적 장점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내가 이더리움만 투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만약에 이더리움 맥시멀리스트가 계시다면 또는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아마 이 내용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먼저 이더리움만 투자하는 투자자가 존재하는가 아마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가지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가 디파이라마라는 곳에서 다양한 지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TVL이나 이런 각종 온체인 데이터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DAT 기업들입니다.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요. 1위는 잘 아시는 비트마인이라는 곳이고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이더리움을 420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만 124억 달러로 되게 어마어마한 규모죠. 2위 같은 경우가 샤프링크 게이밍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한 86.4만 개, 한 26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3위부터 한 10위까지는 이더머신, BTCS, 비트 디지털, 갤럭시 디지털 등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만한 기업들이 있는데 1위가 가장 굉장하죠. 사실 2위부터 10위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 개수를 합치더라도 1위만 하지는 못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거는 사실 빨간 색깔입니다. 보시면 샤프링크부터 비트 디지털 그리고 이더질라, FG 넥서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만 좀 투자하는 투자 회사들이다, DAT 기업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였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더리움으로 좀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약 129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미비한 금액이긴 합니다. 그 이외에 이제 6위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더리움을 한 9.1만 개, 2억 7천만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솔라나, XRP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9위인 게임스퀘어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15,000개 들고 있지만은 크립토펑크라는 NFT를 약 7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트체인 그룹 같은 경우도 한 9,000개 정도 이더리움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한 0.7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죠. 사실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이더리움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다양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그런 데이터까지는 없다 보니까 제가 일단 DAT 기업 위주로 데이터를 가져와 보았고 DAT 기업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물론 다양한 코인에 투자하는 투자 기업들이 있지만은 이더리움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샤프링크나 이더머신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은 사실 가장 영향력이 큰 비트마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더리움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비트마인의 핵심 전략 같은 경우는 더 알케미 오브 5%라고 해가지고 5%의 연금술이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더리움의 공급량의 5%를 확보한다라는 이제 전략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5%에 다다르지 못했지만은 이 전략을 실행한 지 한 7개월 만에 이 목표의 한 68%를 달행했다
라고 이제 발표가 된 게 2026년 주주총회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5%에 68%니까요. 약 한 3.5% 정도인 거죠. 지금 현재 이더리움 유통량의 한 3.5%를 비트마인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텀리가 대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파트너 같은 경우는 크라켄, 팔콘엑스, 갤럭시 같은 곳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이제 계속해서 어떤 구조로 전략적으로 다가가냐라고 보았을 때는 이더리움을 트레저리 기업으로 보관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스케일은 어떻게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가 보았을 때는 largest Ethereum DA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5%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보았을 때는 이런 안정성, 그리고 보안성,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골은 5% 이더리움을 보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이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일부를 보유는 하고 있지만은 본인들의 자금을 투자받은 자금을 동원해서 사는 것은 이더리움이 단일한 기업이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성장에 필요한 4가지 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Maximum Yield on Treasury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스테이킹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리포트를 보면은 마반이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게 Made in America Validator Network인데요. 이런 밸리데이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고 그 수익을 좀 극대화해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 또는 금을 보유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자라는 것이 발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지만은 이더리움은 그들과는 다르게 이런 스테이킹을 통해서 일드, 이자라는 것을 주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밝힌 이후부터 적극적인 스테이킹 전략을 좀 펼치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Invest DeFi in 문샷이라는 것인데요. 문샷이라는 것이 결국 미스터 비스트 아시죠? 이제 유튜버 중에 이제 세계 1위인 사람인데요. 이 미스터 비스트가 이끌고 있는 미스터 비스트 인더스트리에 약 2억 달러를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IP 커뮤니티, 이런 SNS가 가득하고 있는 이러한 곳에서 투자를 통해서 그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쉐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통해서 문샷에 투자했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축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만의 이런 상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 앱을 준비를 했고 그런 것을 런칭하고 브랜딩을 해서 그 앱을 들어와서 거기서 서비스에 대한 수익을 더욱더 활성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것은 결국 비트마인의 역할이기는 한데요. 이제 톰리, 월스트리트에 오래 있던 분이다 보니까 전통금융에 대해서 되게 잘 아시죠. 동시에 이런 디파이 또는 웹3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그 중간의 가교로서 이 비트마인이 나아가서 하겠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레리 핑크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블랙락 같은 경우도 토쿠나의 시대라고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크니제이션은 결국 시대의 흐름입니다.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2025년에 있었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2026년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클라리티 법안 이것이 결국은 통과될 것이고 이것은 제도권 금융이 들어오는 포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비트마인의 전략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더리움과 그 결을 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더리움을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몰빵하는 투자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구조적 장점과 리스크를 좀 보시면은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이더리움이 디파이라마에서도 TVL 이러한 것들 보시면 강한 플랫폼 수요가 있죠. 지금 약 60% 가까운 수요가 이제 이더리움에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어 2들도 있고 또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RWA도 있고 유즈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강한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익의 이종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시세 차익 플러스 스테이킹에 따른 이자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시면 캐피탈 게인이라고 합니다. 이거 캐피탈 게인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부동산 같은 경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물은 동일하게 있는데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건물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을 이제 캐피탈 게인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주식 같은 경우가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러한 것들이 시세 차익인 거죠. 동시에 이제 스테이킹에 따른 이자인 것은 예를 들어 상업용 부동산은 이 가치가 상승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동시에 이제 임대료라는 것을 받잖아요. 임대료를 받으면서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래서 너도 나도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더리움을 통해서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렇게 매월 들어오는 구조가 있고 동시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한 장점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더리움 투자만 하는 장점일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도권 금융의 표준 기관 자금에 유입하는 창구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전통 금융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법규, 제도화 이런 것이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그 장점도 있지만은 이미 2위이지 않습니까? 이 비트코인 다음 바로 이더리움인데 그만큼 유동성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통 금융 기관들은 대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자금을 들고 들어오는데 이 유동성을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라면 그들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되게 불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같은 좀 자금력이 있고 유동성이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활용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블랙락이라는 곳에서 비들 펀드를 만들 때 RWA 시초로서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더리움만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리스크 측면을 좀 살펴보면은 결국 치열한 경쟁 구조이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의 킬러로서 나왔던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빠르고 수수료가 좀 더 싸지고 이러한 장점들, 매력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뭐 과거에 일본의 휴대폰을 많이 활용했었는데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이런 데서 잘 쓰다 보니까 결국 그 시장이 역전된 것처럼 이렇게 이더리움도 충분히 시장을 가지고 있다가 또 뺏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당연한 시장의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치열한 경쟁 구조에서 만약에 뒤처진다면 당연히 뺏길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은 리스크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당장에 나타날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은 향후 5년, 10년 뒤에는 그런 것을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리스크로서 볼 수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과 달리 비트코인이 이제 결제로서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계속해서 좀 활용되고 있고 이제 매 연마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팩트라 업그레이드, 댕쿤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올해도 이제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업그레이드를 매번 할 때마다 좀 다양한 기술자,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잡성이 조금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잘못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또는 잘못 판단을 내렸을 때는 조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결국 높은 변동성이죠. 이것은 투자 측면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비트코인이 기침하면 알트코인이 몸살난다. 계속 빗대어서 표현을 들었잖아요. 비트코인이 한 3% 움직이면은 알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5에서 6% 움직이고 더 시총이 작은 애들은 더 크게 움직입니다. 이제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계속 행보하는 장일 때는 알트코인들이 약간 녹을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반면에 이제 상승장이 왔을 때는 더 빠르게 또 반응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리스크로는 분명히 작용될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라는 것은 결국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점과 리스크를 고민해 보시고 그 가운데에서 나는 어느 정도의 투자를 감수할 수 있는지는 좀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장점과 리스크 알겠어. 그래서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이더리움을 100% 몰빵 투자하고 싶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이제 저는 좀 고민을 해봤는데 한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100% 투자한다, 몰빵 투자한다라는 것은 이제 그 자산에 대해서 좀 확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위해서는 스스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자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YOR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Do Your Own Research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가장 선행되어야 됩니다.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몰빵 투자하는 것은 그냥 투기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현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비중을 좀 확보를 통해서 해칭이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을 100% 투자한다 보더라도 만약에 내가 가상자산에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그 중에 한 90만 원 이더리움 놔두고 그냥 10만 원은 이제 현금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하락이 왔을 때 그때 좀 투자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환해지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스테이블 코인도 스테이킹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항상 해칭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최소한으로 좀 남겨두셔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단순 현물 보유보다는 스테이킹 활용이다. 결국에는 저희가 비트마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축 말씀드렸었는데 그 4가지 축 가운데 첫 번째죠. 첫 번째가 이제 스테이킹을 통해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말고 내가 이더리움을 100% 투자한다면 스테이킹을 활용해서 조금은 더 부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꼭 활용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장기 관점, 결국 DCA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에 따라서 전략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일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100만 원 중에 90만 원 투자해뒀으면 되게 좋겠죠. 근데 하락장인 경우에는 만약에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 여유가 있었으면 좀 더 저가의 그 개수를 늘려나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DCA를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도권 금융 진입을 위한 필수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100% 나는 이더리움 몰빵 투자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은 더 스마트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서 다루었던 것들처럼 이더리움만 투자하는 기업들은 존재한다. 다양한 DAT 기업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겠지만은 플랫폼 확장성 이런 제도의 수용 토크니제이션의 흐름에 따라서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단독 투자의 장점과 리스크를 따졌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씩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플랫폼 수요, 이중 수익 구조, 제도권 금융의 표준이 장점이고요. 치열한 경쟁 구조, 소프트웨어 복잡성, 그리고 높은 변동성이 단점이었습니다. 리스크였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감수를 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는 DYOR 필요하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통한 해칭 전략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테이킹을 활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CA 전략을 활용하시는 게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또 이더리움을 100%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다루어 보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